안녕하세요. 글쓰기 전도사 한명석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글쓰기 카페에 50대를 주제로 한 공조팀이 한 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느슨하게 썼던 글을 본격적인 출간 원고로 묶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제 제 딴에는 엊그제 처음으로 책을 쓰는 분 그 영상에서 충분히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초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콕콕 짚어서 전달을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30편 대략 그 정도 글을 써왔는데요. 그 글을 쓸 때는 아직 내가 무슨 글을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길게 들어가거나 반대로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에 들어간 글을 써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기존에 썼던 글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썼던 글에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내 나름대로 합격점을 준 글 대여섯 편을 골라서 그냥 이어붙이기만 해서 보내는 글이 초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키센텐스가 필요해요.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키센텐스가 없어요. 아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고의 제일 앞부분에 키센텐스를 명시해 주세요. 키센텐스가 없이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글쓰기 하는 독백투가 아니라 독자를 생각하는,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글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첫머리에 키센텐스 명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글에 타이틀이 있어야지요. 그 타이틀 없는 글은 없겠지요. 글 전체에 타이틀이 필요하고 낱글에는 당연히 또 소제목이 있겠지요. 그런데 타이틀이든 소제목이든 너무 간단한 단답형은 곤란해요. 단답형은 주로 개념이라서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크고 너무 밋밋해서 독자에게 아무런 느낌도 동기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멤버 중에 이제 어려서부터 난청이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주 거의 들리지 않게 되어서 뜻하지 않게 장애인에 들어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씩씩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찾아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보다는 좀 더 그 일찍 장애인이 되었지만 훨씬 더 멋있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글에다 새로운 만남 이런 제목을 붙였대 봐요. 이 세상에 새로운 만남은 5천만 개도 넘지요. 자, 이게 개념이에요. 응? 너무나 넓고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지요. 새로운 만남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읽고 싶어지는 독자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저라면 장애인이어도 충분히 멋있어 이런 소제목을 붙이겠어요. 그러면 훨씬 좁혀지면서 그 호기심이 생기죠. 읽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수칙은 기존에 썼던 글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이다 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키센텐스, 타이틀, 소제목을 밋밋한 그 단답형 말고 독자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솟구치는 그런 제목을 붙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벽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벽도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설계도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스토리라인이라고 불러볼게요.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라인을 짜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석대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것을 연대기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익숙한 만큼 편안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무난한데 또 너무 무난하면 밋밋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그 절정의 장면을 제일 앞에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 원고에 더 적합한 내용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라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토리라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낱글의 울타리를 부셔서 그 글을 고쳐쓰기를 했어요. 이게 진정한 고쳐쓰기죠. 요 작업을 해야 해요. 그 기존에 쓴 글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냥 이어붙이기만 해서 보내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자, 고쳐쓰기까지 했으면 최종적으로 내 글이 독자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과연 주는 것이 있는가, 요 질문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 초고요에서 갖춰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름 짓기라고 해볼게요. 키센텐스, 타이틀, 소제목을 독자를 매혹하는 그런 어휘로 정할 것. 두 번째, 그 키센텐스에 맞추어서 스토리 라인을 잡을 것. 어떤 순서로 내 글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순서로 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스토리 라인을 정한다. 자, 세 번째, 기존에 썼던 낱글에 울타리를 부셔서 글을 재구성했다. 퍼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진정한 고쳐쓰기고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내 글이 독자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내 글을 다시 되돌아보자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갖춘 다음에 제게 초고를 보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요즘 날씨에 저 너무 힘들어요.